어머니, 여기는 호텔이 아니에요.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저를 챙겨주겠다며 그들의 새 집으로 모셨죠. 평생 고생만 한 저에게 자식들이 주는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믿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제가 몸을 누일 곳을 찾자 며느리는 안방이 아닌 작은 방 구석에 가니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안방은 우리 부부 침대라 불편하실 거예요. 저는 그 좁은 소파에 누워 밤새도록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호텔인 줄 아세요? 이제 그만 일어나서 정리 좀 하세요. 곧 손님 오실 시간이에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지막 남은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자 아들 내외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집을 팔려던 거예요? 이 집은 저희가 평생을 함께 모은 재산이잖아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 재산, 나 혼자 이룬 거다. 너희가 나를 무시할 때 나는 평생을 이 집에서 너희를 위해 살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돈이 너희 것이라고? 아니, 이 돈은 내 돈이야. 이 모든 이야기는 남편의 장례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밤샘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짐을 정리하는데 남편의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남편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자 뜨거운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아버지도 이제 편안한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갈게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주니 그동안의 서운함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을 떠나 우리는 저의 집으로 먼저 향했습니다. 40년 동안 남편과 제가 함께 살았던 대치동의 낡은 아파트였죠.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이를 낳아 기르고 웃고 울었던 제 삶의 전부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집안에 남편의 온기만 남아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런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더군요. 어머니, 며칠 밤낮으로 고생하셨는데 여기서 혼자 계시는 건 너무 힘들어요. 저희 집에 가셔서 당분간이라도 쉬다 오세요. 아들의 진심이 담긴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저에게 이제는 자식들이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구나 싶어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가 마련해 준 새 집으로 향하는 길에 그래, 이제 고생 끝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하남에 있는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경기도 하남 미사강변 도시에 있는 아들네 아파트는 그야말로 번쩍번쩍했습니다. 인테리어 잡지에서나 보던 것처럼 모든 것이 깔끔하고 새 것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힘드셨죠? 고생 많으셨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며느리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차가웠습니다. 제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자마자 며느리는 행주를 들고 제가 밟고 서 있던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먼지라도 묻혀온 사람인 것처럼요. 저는 속으로 얘가 워낙 깔끔한 성격이구나 하고 이해하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저녁을 먹고 저는 피곤한 몸을 쉬고 싶었습니다. 얘야, 나 좀 누울 곳 없니? 며칠 잠을 못 잤더니 온몸이 쑤시는구나.
그러자 며느리가 안방이 아닌 창고처럼 보이는 작은 방 구석에 있는 간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안방은 우리 부부 침대라 불편하실 거예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위해 헌신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제 몸 하나 편히 누울 곳이 없다는 사실에 서러웠습니다. 저는 그 좁고 불편한 소파에 몸을 눕히며 제 신세가 마치 짐짝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눈치 보며 지내야 할 신세가 되었나 싶어 서러움과 함께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작은 방의 공기는 차갑고 밖에서는 아들 부부가 TV를 보며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진정 내가 바라던 삶이었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저는 그들의 삶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대접을 받지는 않았을 텐데 남편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불편한 소파에서 제대로 잠을 못 이룬 저는 새벽에 여러 번 깨어 뒤척였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어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보며 속으로 하염없이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아오고 나서야 겨우 눈을 붙였나 싶었는데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호텔인 줄 아세요? 이제 그만 일어나서 정리 좀 하세요. 곧 손님 오실 시간이에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순간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여기가 호텔이 아니라는 건 제가 며칠 더 머물다 가는 것도 불편하다는 뜻이겠지요. 저의 아들 집인데 제가 아들에게 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을 애써 무시하며 남편의 영정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사진을 닦는 제 손은 힘없이 떨렸고 뜨거운 눈물이 자꾸만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우실 때가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니 방을 만들어 드렸는데도 왜 이러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돌아온 것은 모욕적인 대우뿐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내가 왜 이토록 무시당해야 하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저는 며느리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이 모욕을 되갚아주겠다고 말입니다. 며느리의 호텔이라는 한마디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에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얘야, 나 그냥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아무래도 여기가 너희에게 불편한 것 같구나. 그러자 아들놈이 표정이 굳어지며 저를 말리더군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희가 잘 모시려고 했는데 그냥 더 계세요. 하지만 저는 아들의 말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겉으로만 저를 위하는 척하는 것 같았죠. 저는 아들의 말을 무시하고 현관으로 나섰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저를 붙잡지 않고 택시를 불러주더군요. 어머니, 다음 주에 다시 모시러 올게요. 아들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택시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처음으로 대치동에 집을 마련했던 날 좁고 낡은 집이었지만 그 어떤 궁전보다도 행복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함께 땀 흘려 돈을 벌었고 자식들을 키우고 그 집에서 함께 늙어갔습니다.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남편과의 추억 그리고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호텔이라는 한마디는 제 모든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시당할 존재였나? 평생을 자식들에게 바쳤는데 돌아온 것은 짐짝 취급이라니. 억울함과 배신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대로 무시당하며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저는 평생 이 모욕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저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택시가 대치동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부동산 간판을 보았습니다. 그래, 이 집을 팔아서라도 내 자존심을 되찾겠어. 내게 남은 마지막 무기는 바로 이 집이다. 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듯 이제는 아들이 채워줄 수 없는 빈자리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빈자리를 저 스스로의 힘으로 채워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 대치동 40년 동안 제 삶의 전부였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익숙한 동네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망설임 없이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과 제가 젊은 시절부터 모아온 돈으로 마련한 집 문서가 들어 있었죠. 저는 그 집 문서를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오 사장님 부인입니다. 어머니, 오랜만에 전화 주셨네요. 부군님 상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몸은 좀 괜찮으세요? 사장님은 제 안부를 물으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이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팔려고 합니다. 시세보다 조금 싸게라도 좋으니 빨리 팔아주세요. 사장님은 제 말에 깜짝 놀라시더군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은 지금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서 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대박이 터질 텐데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사장님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 그래, 돈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이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는 호텔이 아니에요. 그 말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 말대로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사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텅 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게 단순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무시했던 어머니의 경제적 주도권이 바로 이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힘을 사용해서 복수를 시작하려 합니다. 평생 자식들만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제는 저를 위해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며느리가 퍼뜨린 소문은 삽시간에 동네에 퍼졌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저에게 미망인이 되더니 정신을 놓았다는 둥, 집이라도 팔아서 아들 신세 망치려 한다는 둥의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말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제 귀로 직접 들려오는 그 모진 말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전화를 걸어와 위선적으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갑자기 집을 내놓으셨다는 게 정말이에요? 아버님 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시면 안 돼요. 주변에서 다들 어머니 걱정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걱정하는 척하는 목소리였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차가운 비난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곧이어 아들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놈은 저와 통화하는 내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집을 팔려던 거예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살기로 했잖아요. 아들의 말에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말한 모시고 사는 것이 겨우 그거였니? 며칠 머물 곳도 없이 작은 방 소파에 짐짝처럼 던져놓고 여기는 호텔이 아니에요라고 하는 게 잘 모시는 거였니? 어머니, 그건 오해세요. 수진이도 힘들어서 한 말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은 어머니 혼자만의 집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저희가 함께 이룬 가족의 재산이잖아요. 아들의 말은 저의 가슴을 또 한 번 찢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정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가족의 재산이라고? 너희가 그 집의 가치를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왜 나를 그런 식으로 대했니?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니? 아들은 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침묵은 저에게 그들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 그토록 기대했던 아들과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은 결국 이 집의 재산 가치를 지키기 위한 위선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들과의 통화를 끝내고 이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의 침묵은 저를 향한 분노와 함께 집이 팔릴지도 모른다는 초조함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아들놈이 퇴근길에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녁도 먹지 못하고 온 건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들은 제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들의 눈물은 제게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어릴 적 아들은 툭하면 울곤 했었죠. 하지만 지금 아들의 눈물은 예전의 순수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 속에서 돈에 대한 욕망을 보았습니다. 됐다. 이제 그만 가봐라. 너와 할 얘기 없다. 제가 차갑게 말하자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제발 집만은 팔지 말아주세요. 그 집은 저희가 평생을 함께 모은 재산이잖아요. 아들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아들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집의 가치를 아는구나. 그래, 너희가 그 집을 탐내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게 하나 있다. 나는 이 집 말고도 내 아버지가 남겨준 돈이 더 있다. 나는 그 돈을 가지고 있다. 제 말에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저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향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가진 진짜 힘은 바로 돈이야. 너희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니? 이제는 내가 너희의 돈줄을 쥐고 있다. 이 집 말고도 너희가 탐낼 만한 재산이 더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저를 향한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가진 진짜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손에 쥐어진 돈으로 자식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저는 단호한 마음으로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말리기 위해 따라왔지만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저와 아들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계약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매수자도 약속 시간에 맞춰와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저희끼리 얘기 좀 해요. 제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서명하는 모습을 보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저를 향한 애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탐욕과 좌절뿐이었습니다. 매수자가 수표가 담긴 서류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돈은 남편과 제가 평생을 땀 흘려 모은 재산이자 제가 이 모든 모욕을 감수하며 지키려 했던 저의 존엄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돈을 보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저희가 함께 이룬 재산이잖아요. 어머니 혼자서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을 쏟아내듯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 재산, 나 혼자 이룬 거다. 너희가 그동안 나를 무시하고 짐짝 취급할 때 나는 평생을 이 집에서 너희를 위해 살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돈이 너희 것이라고? 아니, 이 돈은 내 돈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 쓰지 않고 나를 위해 쓸 돈이야. 제 말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랐습니다. 제발 이 돈만은. 저는 아들의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사과였지만 그 사과가 돈 때문에 나온 것이라는 사실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저의 존엄을 되찾기로 결심했으니까요. 됐다. 이제 그만 가라. 내 눈물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아들을 뒤로하고 돌아섰습니다. 제 손에는 수표가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고 제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쌓아왔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생신이신데 이 정도는 해야죠.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앵그러면서 제게 작은 보라색 쇼핑백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애나이고 뭘 이런 걸 다 준비했니? 다 같이 밥 한 끼 먹는 걸로도 충분한데.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효도가 돈에서 비롯된 위선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그들에게 제 속내를 보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부동산 사장님께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번에 말씀드린 그 집 말입니다. 매수자가 나타났다고 들었어요. 네, 어머니. 아주 좋은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혹시 계약금을 먼저 조금 드릴까요? 사장님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금. 그래, 현금이라면 아들놈이 알 수 없을 거야. 아들놈은 제가 집을 판 사실을 알게 되겠지만 돈의 행방은 알지 못할 테니 저는 이 방법이 아들놈을 속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계약금이랑 중도금까지 전부 현금으로 주시면 안 될까요? 사장님은 제 말에 당황하셨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현금으로 모든 금액을 주고받는 일은 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니죠?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장님의 진심 어린 걱정에 감사함을 느꼈지만 제 계획을 바꿀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저는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일을 처리했습니다. 아들놈은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제가 마음을 바꾼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놈이 제게 했던 모욕을 되갚아줄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 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매수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현금으로 준비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저의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들놈은 제가 집을 판 사실을 알게 되겠지만 그 돈의 행방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복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아들놈이 저녁 늦게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전화 한 통 없던 아들놈이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들놈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집을 팔려고 내놨다는 게 정말이에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놈은 제가 침묵하자 더욱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살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저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집을 팔려던 거예요? 이 집은 저희가 평생을 함께 모은 재산이잖아요. 어머니 혼자서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들의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아들놈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 재산, 나 혼자 이룬 거다. 너희가 그동안 나를 무시하고 짐짝 취급할 때 나는 평생을 이 집에서 너희를 위해 살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돈이 너희 것이라고? 아니, 이 돈은 내 돈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 쓰지 않고 나를 위해 쓸 돈이야. 제 말에 아들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저를 향한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가진 진짜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손에 쥐어진 돈으로 자식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아들을 돌려보내고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아들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가족의 재산 함께 이룬 것 저는 아들의 말이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40년 전의 풍경이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드디어 집을 샀어요. 비록 낡고 좁지만 우리 집이에요. 남편은 젊은 시절 새벽같이 일어나 막노동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남편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 애썼죠. 남편은 땀으로 얼룩진 얼굴로도 항상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여보, 힘들지 않아. 우리 아들, 딸이 이 집에서 맘껏 뛰어놀 수 있으면 그걸로 됐지. 아들은 어릴 적부터 똑똑했습니다. 아들은 명문대에 합격했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들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학비를 위해, 결혼 자금을 위해 저희는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하남에 아파트를 샀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그만 고생하세요.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아들의 말에 저는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며느리는 저를 짐짝 취급하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호텔이 아니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자식들에게 바쳤는데 돌아온 것은 모욕적인 대우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말한 가족의 재산은 결국 저와 남편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 재산, 나 혼자 이룬 거다.
너희가 그동안 나를 무시하고 짐짝 취급할 때 나는 평생을 이 집에서 너희를 위해 살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돈이 너희 것이라고? 아니, 이 돈은 내 돈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 쓰지 않고 나를 위해 쓸 돈이야.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이 모욕을 되갚아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약하고 힘없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이 집을 팔아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최종 계약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목욕 재개하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평생을 입어보지 못한 화사한 색깔의 옷이었어요.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보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때 아들놈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들놈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 집만은 팔지 말아주세요.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몰랐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건 뭐든 다 해드릴게요. 제발 이 집만은 팔지 말아주세요. 아들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눈물 속에서 돈에 대한 욕망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습니다. 됐다. 이제 그만 가라. 내 눈물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아들을 뒤로하고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들놈은 제가 서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저를 따라왔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는 이미 매수자가 와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무시하고 매수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계약을 진행할까요? 매수자는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저희는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저는 매수자의 말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그토록 원하던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다. 내 돈이다. 나는 이 돈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살 것이다. 저는 아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뒤로하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저의 손에 든 펜은 힘차게 움직였고 제 마음속에서는 오랜 시간 쌓아왔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매수자는 제게 수표가 아닌 커다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거액의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아들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놈은 제가 봉투를 받는 모습을 보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저를 향한 애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탐욕과 좌절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저희가 함께 이룬 재산이잖아요. 어머니 혼자서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들의 말에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을 쏟아내듯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 재산, 나 혼자 이룬 거다. 너희가 그동안 나를 무시하고 짐짝 취급할 때 나는 평생을 이 집에서 너희를 위해 살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돈이 너희 것이라고? 아니, 이 돈은 내 돈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 쓰지 않고 나를 위해 쓸 돈이야. 제 말에 아들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랐습니다. 제발 이 돈만은. 저는 아들의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사과였지만 그 사과가 돈 때문에 나온 것이라는 사실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저의 존엄을 되찾기로 결심했으니까요. 됐다. 이제 그만 가라. 내 눈물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아들을 뒤로하고 돌아섰습니다. 제 손에는 수표가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고 제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쌓아왔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부동산 사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제발 이 집만은 팔지 말아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랐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아들의 절규는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들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눈물 속에서 돈에 대한 욕망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습니다. 됐다. 이제 그만 가라. 내 눈물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다. 어머니, 어머니, 제발. 저는 아들의 외침을 뒤로하고 부동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왔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저의 존엄을 되찾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눈물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돈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아들의 마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저는 아들 내외에게 의지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에 쥐어진 돈으로 저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삶은 저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며느리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저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집을 팔 수 있어요? 지금 아버지가 어머니 때문에 무릎까지 꿇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걱정하는 것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였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은 그저 자신의 계산이 틀어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내가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니? 내가 내 집을 팔겠다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어머니, 그 집은 저희가 평생을 함께 모은 재산이잖아요. 어머니 혼자서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겨우 그 돈 때문에 우리를 내칠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고도 할머니세요? 며느리의 말은 저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할머니라는 단어는 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은 모욕적인 대우뿐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짐짝 취급당할 때, 내가 나를 무시할 때, 너는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었니? 이제 와서 이 돈이 너희 것이라고? 아니, 이 돈은 내 돈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 쓰지 않고 나를 위해 쓸 돈이야. 며느리는 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모욕적인 말을 퍼붓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행동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이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들에게 의지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손에 쥐어진 돈으로 저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침묵을 보며
제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집을 판 돈으로 최고급 시설을 갖춘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방, 맛있는 식사, 그리고 친절한 직원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여가 활동까지.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내외가 실버타운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제 방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대체 어디예요? 저희랑 상의도 없이 왜 이런 곳으로 오신 거예요? 아들의 말에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모시고 살겠다던 약속은 이미 오래전에 깨져버렸는데 이제 와서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따지는 것이 우스웠습니다. 내가 말한 모시고 사는 것이 겨우 그거였니? 며칠 머물 곳도 없이 작은 방 소파에 짐짝처럼 던져놓고 여기는 호텔이 아니에요라고 하는 게 잘 모시는 거였니? 어머니,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수진이도 힘들어서 한 말이었을 거예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살게요. 제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아들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눈물 속에서 돈에 대한 욕망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너희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 싶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랐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저는 아들의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사과였지만 그 사과가 돈 때문에 나온 것이라는 사실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저의 존엄을 되찾기로 결심했으니까요. 됐다. 이제 그만 가라. 내 눈물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아들을 뒤로하고 돌아섰습니다. 제 손에는 수표가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고 제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쌓아왔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살게 된 실버타운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방, 매 끼니 영양 가득한 식단, 그리고 저와 같은 처지의 친구들까지. 저는 그곳에서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그림 그리기 수업을 들었고, 어제는 산책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도 누려보지 못했던 행복을 저는 이곳에서 찾았습니다. 그때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두 손 가득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그동안 어머니께 너무 소홀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저희가 잘할게요. 제발 다시 돌아오세요. 아들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돈에 대한 욕망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가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 이래? 돈이 없어지니 다시 찾아온 건가? 너희가 나한테 그랬잖아. 여기는 호텔이 아니에요라고.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나를 찾니? 제 말에 아들 내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동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은 돈 때문이라는 사실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너희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 싶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랐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저는 아들의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사과였지만 그 사과가 돈 때문에 나온 것이라는 사실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저의 존엄을 되찾기로 결심했으니까요. 됐다. 이제 그만 가라. 내 눈물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아들을 뒤로하고 돌아섰습니다. 제 손에는 수표가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고 제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쌓아왔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화로운 실버타운에서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간간히 찾아와 저를 극진히 모시려 했지만 저는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에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돈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를 잃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예전과 달리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옷차림도 허름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녀가 저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이 떠올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했던 모든 말, 행동 모두 다 후회해요. 며느리는 제게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눈물 속에서 진심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니? 내가 이렇게까지 찾아올 정도면 큰일이 생긴 것 같은데. 어머니, 사실 저희 사업이 망했어요. 남편이 대출을 잔뜩 받아서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실패했어요. 지금 빚더미에 앉게 생겼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돈 때문에 나온 것이었을까요? 저는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니? 어머니, 저희에게 돈 좀 빌려주세요. 어머니가 가진 돈이면 저희 빚을 다 갚을 수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며느리는 제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굴욕적인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가 호텔이 아니에요라고 말했던 며느리가 이제 와서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은 저에게 통쾌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돌아온 것은 돈 때문에 나온 애원뿐이었으니까요.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니? 여기는 호텔이 아니에요라고. 이제 와서 내가 너희의 호텔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니? 며느리는 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너희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 싶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저는 며느리를 뒤로하고 돌아섰습니다. 제 손에는 수표가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고 제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쌓아왔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대로면 저희 가족이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어머니가 가진 돈이면 저희 빚을 다 갚을 수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며느리의 굴욕적인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가 호텔이 아니에요라고 말했던 며느리가 이제 와서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은 저에게 통쾌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돌아온 것은 돈 때문에 나온 애원뿐이었으니까요. 저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잡으며 희망을 가득 담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니? 여기는 호텔이 아니에요라고. 이제 와서 내가 너희의 호텔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니? 며느리는 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너희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 싶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며느리는 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모욕적인 말을 퍼붓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행동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이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들에게 의지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손에 쥐어진 돈으로 저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며느리가 다녀간 후 저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평화로운 실버타운에서의 삶에 집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얽매이지 않고 저만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죠.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저는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간호사분들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해주신 덕분에 저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는 알리지 않으려 했지만 실버타운 직원이 아들에게 제 상태를 알렸나 봅니다. 아들놈은 며칠 후 병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왔지만 아들 뒤에 숨어 감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들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그의 눈물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물 속에서 돈에 대한 욕망이 아닌 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랐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들의 눈물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물 속에서 저를 향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야 내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나는 너에게 돈을 바란 것이 아니었단다. 나는 그저 너희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바랐을 뿐이었다. 아들은 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제는 괜찮다. 나는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너희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 싶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아들은 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물 속에서 저를 향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본 저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게 돈을 바란 것이 아니었단다. 나는 그저 너희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바랐을 뿐이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왜 그토록 단호하게 집을 팔았는지 그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평생 너희를 사랑했단다. 너희가 좋은 옷 입고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는 게
아빠의 기쁨이었어. 나는 그런 남편을 보며 행복했단다.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나는 혼자가 되었어. 내가 기댈 곳은 너희밖에 없었는데 너희는 나를 짐짝 취급했지. 여기는 호텔이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단다. 나는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기로 결심했단다. 저는 아들에게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과 그동안 제가 느꼈던 배신감, 그리고 저의 모든 슬픔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의 눈물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 속에서 저를 향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랐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들은 제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제는 괜찮다. 나는 너희에게 돈을 바란 것이 아니었단다. 나는 그저 너희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바랐을 뿐이었다. 저는 아들을 진심으로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의 품에 안겨서 저는 오랜 시간 쌓아왔던 한이 모두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라도 저희가 어머니를 잘 모실게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건 뭐든지 다 해드릴게요. 저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와 아들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저는 다시 실버타운으로 돌아왔고 아들 내외는 매일같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예전과 180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돈에 대한 욕심이나 위선은 없었고 오직 저를 향한 진심만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도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너무 어렸고 철이 없었어요. 어머니께 했던 모든 말, 행동 모두 다 후회해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며느리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제는 괜찮다. 나는 너에게 돈을 바란 것이 아니었단다. 나는 그저 너희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바랐을 뿐이었다. 그 후 저는 아들 내외를 불러 남은 재산을 상속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저희에게 이러지 마세요. 저희는 돈 때문에 어머니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해요. 어머니가 주신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아들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야 내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나는 너에게 돈을 바란 것이 아니었단다. 나는 그저 너희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바랐을 뿐이었다. 나는 너희에게 돈을 바란 것이 아니었단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돈이야. 이 돈을 가지고 너희가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란다. 저는 남은 생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저는 그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며느리가 다녀간 후 저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평화로운 실버타운에서의 삶에 집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얽매이지 않고 저만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죠.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저는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간호사분들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해주신 덕분에 저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는 알리지 않으려 했지만 실버타운 직원이 아들에게 제 상태를 알렸나 봅니다. 아들놈은 며칠 후 병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왔지만 아들 뒤에 숨어 감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들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그의 눈물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물 속에서 돈에 대한 욕망이 아닌 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랐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들의 눈물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물 속에서 저를 향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야 내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나는 너에게 돈을 바란 것이 아니었단다. 나는 그저 너희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바랐을 뿐이었다. 아들은 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제는 괜찮다. 나는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너희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 싶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아들은 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물 속에서 저를 향한 사랑을 보았습니다.